안녕하세요. 한나TV 한나입니다. 제가 오늘은 좀 다소 진지한 얘기를 준비했어요. 오늘이 바로 7월 27일인데 7월 27일이 바로 6.25 전쟁의 휴전일입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그렇다면 휴전국가라는 소리죠. 정전국가가 아니라 휴전, 전쟁을 쉬고 있는 국가. 그런 거 생각하면 참 무섭죠? 아직은 우리나라가 북한이 위에 있고 남한이 있고 휴전선이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다가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하고 잠시 쉬어 있는 거죠. 그럼 휴전이 끝나고 완벽한 이제 우리는 서로 싸우지 않는다는 이제 완전 정전협정을 하고 그러려면 이제 뭐 통일을 한다던가 뭔가 아니면은 서로 아예 그냥 별개의 나라로 앞으로 전쟁을 하지 않겠다. 뭐 아무튼 그런 또 다른 조약을 맺어야겠죠. 어쨌든 지금은 휴전 상태입니다. 자, 7월 27일이 휴전일이라고도 하고요. 다른 날로 이제 국가보훈처에서 7월 27일을 우리나라 이제 6.25 때 우리나라 이제 북한군과 그리고 남한군만 싸운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는 중공군이 개입을 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남침이라는 것이 이제 국제법상 자, 그것이 증거로 채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유엔군이 옵니다. 근데 그 유엔군들이 진짜 여러 나라에서 와요. 이제 여러분들 전쟁기념관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뭐 영국군, 미국군, 뭐 터키, 뭐 정말 무슨 크로아티아, 뭐 스위스, 뭐 호주 진짜 여러 나라에서 정말 수십여 개의 외국에서 옵니다. 그들이 또 우리를 위해서 싸워줬고 그 중에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특히 미군이 제일 많이 죽었고 그래서 7월 27일을 또 유엔군 참전의 날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7월 27일이에요. 그래서 7월 27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6.25 전쟁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6.25 전쟁의 이런 과정보다 그거는 제가 이제 6.25 날 방송 때 6.25 때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한국 전쟁이 끝났지만 여러 가지 끝나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산가족 문제라던가 그리고 남한 북한 분단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제가 이번에 다루고 싶은 것은 바로 소년병 문제입니다. 소년병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소년병이라고 하면 흔히 학도병하고 헷갈리는데 학도병들의 이야기를 그렸던 그 영화가 포화 속으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교복을 입고 있죠? 잠깐만. 제가 네, 이들은 학도병인데 학도병은 17세 이상 18세, 19세 이들은 학도병인데 이 학도병보다 훨씬 어린 나이 있잖아요. 중학생 15세부터 16세, 17세 이런 사람들은 이제 징집할 나이가 아닌데도 추가로 징집했다. 그래서 그들을 소년병이라고 합니다. 훨씬 어린 거예요. 심지어는 초등학생도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13살, 14살 제가 이제 소년병들의 사진을 보여드리면 정말 많이 어려요. 우리 6.25 전쟁 때 있었던 이 소년병들 보면은, 정말 딱 봐도 한 진짜 중학생, 뭐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인민군들의 소년병은 훨씬 더 심합니다. 이렇게. 이건 이제 북한군 포로인 소년병인데, 지금 미군이 지금 이렇게 포로로 이렇게 딱 잡고 있죠. 손 들고 있는 이 학생들 보면 정말 어린아이. 한 14살? 그렇게밖에 안 보이죠. 이러한 소년병들이 남한과 북한 쪽 모두 다 있었고 특히 북한이 더 많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밝혀진 바로는 6.25 전쟁 중에 소년병이 징집된 게 약 3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무시할 수 없는 숫자고 꽤 많은 소년들이 전쟁에 총칼을 들고 나갔다라는 거죠. 초반에는 소년병들이 정말 이렇게 주먹밥을 만들고 빨래를 하고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했대요. 아니면 이제 그런 거 무기 배달을 한다던가 음식 배달을 한다던가 탄피를 줍는다던가 그런 식의 그런 잡일을 많이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1952년이 되고 이제 점점점 이제 인력이 딸리고 이제 전쟁이 이제 거의 막바지가 되면서도 이제 점점 이제 병력이 없으니까 진짜 막판에는 정말 총칼을 들고 싸우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꽤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소년병으로 착출됐다라는 거. 제가 이 소년병 문제를 진짜 심각하구나 라고 딱 와닿았던 게
제가 워낙 또 밖에 잘 안 나가고 집에서 핸드폰으로 웹툰 보는 게 제 낙이기 때문에 뭐 네이버 다음 웹툰 다 보는데요. 거기서 거의 다 보는데 다음 웹툰에서 디디라는 작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만화 좋아하신 분이면 거의 아실 거예요. 관찰인간, 생존인간 시리즈로 여름에 이 디디 작가 그 만화를 보면 되게 재밌는데 좀 잔인한 게 많아서 최근에 연재하고 있는 것은 저택의 주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6.25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서 대충의 스토리를 얘기하자면 어떠한 여자가 좀 여리여리한 여자가 이제 그 저택에 혼자 남게 되고 거기에 웬 소년들이 꼬마애들이 오게 되는데 걔네들 이제 먹여주고 키워주고 막 그랬는데 걔네가 점점 좀 뭔가 이상해. 걔네들이 막 너무 잔인하고 어른들을 막 죽여. 근데 알고 봤더니 걔네들이 소년병 출신이었던 거야. 맞아요. 아귀도 디디예요. 아귀도 재밌죠. 그래서 그때 그 저택의 주인에서 이런 소년병들에 대한 이야기를 봤어요. 그래서 보면 이 만화에서 잠시 스샷을 땄습니다. 12세, 15세 아이. 총을 매면 땅에 끌렸다. 나라를 위해 입대하라. 이것은 예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소년병 문제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전쟁은 곧 끝날 거다. 추정 소년병이 29,603명, 거의 3만 명 정도. 여기서 이제 29,600명, 소년병 다 합치면 3만 명 정도 되는 거죠. 그쵸? 소녀병은 467명. 소녀병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를 따라서, 친구를 따라서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년병들의 그런 상황을 표현해주는 그림이 이게 있었어요. 이제 물자도 모자라고 이제 여러 명이 같이 자다 보니까 낮에는 막 전쟁하고 막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밤에는 이렇게 둘둘둘 떨면서 그 포화 있죠. 구궁 막 이렇게 막 미사일 쏘는 소리 막 이런 소리 있잖아요. 그런 소리에 떨면서 잠을 자는 거야. 이불도 같이 덮고. 실제로 정말 이렇게 이불 하나 주고 얘네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지는 않았겠지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손잡고 오들오들 떨면서 잠을 자고 힘든 상황에서 전쟁을 했다라는 뭐 그런 거를 이제 만화에서 표현했는데 제가 좀 되게 와닿아서 소년병 문제는 한번 꼭 다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런 소년병들의 상황을 또 그때 만화에 나온 부분인데 간단한 훈련 뒤에 바로 전투에 투입. 소년병들은 다른 그런 성인병들보다 훨씬 더 전투력이 약하죠. 아무래도 그 총의 그런 반동을 아마 지탱하기도 힘들 정도의 어린 체구에다가 마인드도 어린아이들인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죽음이 두려워서 내가 소년병으로 착출된 것에 대해서 억울하다는 생각조차 못했다고 소년병 출신인 할아버지 분들의 이런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북한은 더 심하죠. 북한은 8세까지 있었다는 거. 1955년 북한 소년 북파 공작원이라던가 실제 그 북한군의 소년병들은 8살, 9살 더 어린 우리나라보다 더 어린 그런 소년병들도 허다했다라는 거. 그래서 북한에서 소년병이 많았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6.25 관련 영화라던가 그런 걸 보면은 죽이지 마세요 막 이렇게 딱 봤더니 되게 어린 애인데 그 인민군 옷을 입고 있어. 북한군이 훨씬 또 소년병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사진 중에서 이 복장이 인민군이다, 이제 북한군이다, 남한군이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이제 이 그림을 보여준 그 기사를 보니까 이 그림이래 자꾸. 이 사진은, 이 컬러풀한 사진은 이 6.25 전쟁의 사진이 거의 이제 흑백 사진인데 컬러 사진이 되게 드물어요. 드문 컬러 사진 중에 하나인데 이 소년이 지금 이제 날씨가 아무래도 봄이겠죠? 그러니까 진달래꽃 같은 거를 머리에 철쭉인가? 근데 머리에 이렇게 꽂고 있는데 한참 정말 이렇게 꽃놀이를 해야 될 나이에 이런 걸 머리로 장식을 하고 한껏 자기 나름대로 꾸미고 사진을 찍은 게 참 안타깝고 이 소년이 왜 이렇게 군복을 입고 싸우게 됐는지 참 이 사진 한 장만으로 좀 슬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전쟁에 나올 나이가 아닌데 그래서 이 군복이 남한군인지 북한군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 어린 나이에 전쟁에 나왔다라는 것이 참
약간 화제를 좀 보고 난 것 같아요. 어쨌든 저 기사에서 본 그 희귀한 그 6.25 전쟁 때 그런 칼라 사진이라고 제가 찾은 겁니다. 예. 우리는 6.25 전쟁은 여러분들 검색해보면 정말 되게 생생한 사진들이 되게 많이 남아있어요. 그때가 1950년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칼라 사진기도 있었고, 되게 좀 생생한 사진들이 진짜 많습니다. 뭐, 이런 사진도 있어요. 6.25 때 사진 중에서. 6.25를 표현하는 뭐 이런 사진 중에서 진짜 이렇게 피난 가는, 자기 이제 뭐, 늙으신 아버지를 이렇게 업고 피난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진짜 6.25 전쟁이 정말 우리나라에 일어났었구나, 정말 그때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소년병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해요. 자, 이런 소년병들은 이제 17세 이하를 얘기하는 건데, 18세부터는 원래 징집 가능한 나이입니다. 전쟁이 나면 18세 이상은 이제 징집이 되는 거였어요. 자, 그리고 그 18세 이상부터는 이제 학도병이라고 하죠. 18세, 19세는 학도병, 그 이하는 이제 우리가 소년병이라고 부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한의 경우 소년병, 소녀병 모두 합쳐가지고 3만 명 정도가 이렇게 소년병으로 들어갔고, 지금 그 한국 정부에서 이제 거의 3만 명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초반에는 한 3천 명 정도로 적게 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사자도 2,400명 정도다 이렇게 봤었는데, 북한 인민군에서 정말 되게 많은 소년병들이 있었고, 보통 거의 이제 전투 경험도 없고 요령도 없어서 정규군들보다 훨씬 더 많이 죽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훨씬 희생이 컸고, 실제로 어떤 전투에서는 그러한 소년병들을 일부러 총알바지로 쓰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규군을 잃는 것보다 소년병을 잃는 게 더 그 부대의 리스크가 적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들이니까 보호해주고, 더 어린아이일수록 더 많이 국가가 보호해줘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였겠지만, 전시체제에는 우리한테 어떤 게 제일 손해가 안 될까, 우리의 그런 병력을 잃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에 오히려 소년병들을 먼저 이렇게 총알바지로 보낸다던가, 먼저 이렇게 직진을 하게 해가지고 전시 상황을 파악하는 데 쓴다던가, 그렇게 좀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년병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이 법안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만약에 전쟁이 나면 우리나라도 이제 18세 이상의 원래 징집해야 되는 그런 청년들을 다 징집한 다음에, 그러고도 만약에 인원이 모자라면 국가의 전시체제이기 때문에 또 소년병을 착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을 법안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6.25 때 이렇게 징집을 했던 그런 소년병들한테 제대로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법안이 예전부터 계속 요청이 됐지만 2017년 현재에도 제대로 된 법안이 가결되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유승민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주장을 많이 했었는데, 국방위 위원들하고 많이 계속 발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국방부에서 그것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에서는 이것을 만약에 인정을 하게 되면 자신들의 그런 치부를 인정하는 게 돼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이 소년병을, 전쟁 때 소년병을 이렇게 징집했다라는 부분은, 미성년자를 징집했다는 그것을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일단 유엔 협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도 위반이야. 그리고 국제형사범죄법이라고 했대. 국제형사범죄법. 뭐 어린아이에게 이런 거, 혹독한 노동을 시키면 안 된다. 어린아이들이 총칼을 들고 이렇게 전쟁에 나가면 안 된다. 뭐 그런 게 써있대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 것이 돼버리고, 그것의 위반이 돼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이제 50여 년 후에 2006년 처음에 정부가 이런 소년병의 징집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인정은 했지만 그것에 따른 보상금 지급은 거부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2000년대부터 6.25 참전 소년 소녀병에 대한 국가 유공자 지정, 국유자로 지정하자고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냥 이제 전쟁에 참여했던
그런 거 말고 뭐 참전용사 뭐 이런 거 말고 국가유공자 지정 및 보상금 지급에 대한 법률안이 번번이 폐기가 되고 있고 2017년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아직도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실제로 정말 소년병 출신인 분들이 아직도 이제 할아버지 뭐 이런 분들이 남아 있어요. 보면 기사들을 보면 소년병 추모탑이 하나도 없다고, 백발돼도 상처는 그대로다. 이런 소년병 문제가 불거진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이런 소년병을 추모하는 그런 정부에서 세워놓은 탑조차 없다. 뭐 이들은 기록상에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뭐 현충원에 묻히지도 못하고 제대로 보상도 못 받고 이런 식으로 백발돼도 상처가 그대로다. 뭐 이런 식의 저런 기사를 제가 찾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위령제 같은 경우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를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니다. 전장의 총알바지 소년병을 꼭 기억해 주세요. 6.25 전쟁 때 참전 전우들을 위한 위령제를 대구에서 열었습니다. 대구가 이제 소년병이 제일 많이 징발된 지역이었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제 낙동강 방어선이 있었고 그 시기가 우리나라가 가장 밀렸기 때문에 병력이 정말 최고로 모자랐고 그때 이제 대구 지역에서 엄청나게 많은 또 소년병들을 징집했고 그래서 이제 대구에서 이제 낙동강 승전기념관에서 열린 6.25 참전 순국 소년병 위령제에서 참석자들이 이제 이분들은 이제 살아남은 거죠. 하지만 이제 죽은 전우들을 위해서 이렇게 경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할아버지가 됐지만 6.25 전쟁 당시에는 15세, 16세 어린 소년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러한 정말 어린 소년들이 전쟁 때 총을 들고 전쟁에 임했을 때 그 정신적인 그 트라우마는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한창 그래도 아직 청소년이고 어리고 막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의 어린 그런 학생들이 갑자기 전쟁이 났다고 그래가지고 군대에 가서 총을 들고 그렇다고 막 어른들이 아유 어리니까 좀 뒤로 가 있어, 아유 귀엽네, 너는 싸우지 마, 뭐 이렇게 했어. 전쟁인데 제대로 안 해? 막 이러고 막 그래서 앞에서 막 싸우고 갑자기 총을 들고 전술 뭐 이런 것도 제대로 배운 것이 아니라 정말 막 이렇게 정말 실전에 투입됐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총을 들고 지금 여러분들 여기에 뭐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어리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상상을 해봐요. 난 내가 만약에 소녀병으로 그냥 밥이나 해 그래서 와서 밥하는 줄 알고 왔더니 갑자기 총을 쥐고 전쟁에 투입됐다고 생각하면 와 진짜 막 미쳐버릴 것 같아. 막 총이 왔다 갔다 막 총알이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면 전쟁은 정말 현실이잖아요. 그런 게 뭐 제가 들은 바로는 이게 총이 박히면은 총알이 박히면 뒤에 등짝은 완전 이렇게 뻥뻥뻥 뚫린다면서 총알이 이렇게 슝 가는 것이 아니라 나선형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뒤에는 이만큼 뚫린다면서요. 그래서 막 그 어기로 막 진짜 막 그런 장이 막 내장 같은 게 쏟아져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주변에서 내 친구나 뭐 그런 어른들이 주변에 막 다 이게 쓰러져 죽고 그 와중에 내가 갑자기 진짜 영화처럼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이러면서 쫙 전쟁 스나이퍼가 돼서 빵빵빵 서든하듯이 그렇게 쏠 수 있을까?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누군가 죽였다고 했을 때 잠도 안 오고 확 미쳐버렸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어린 나이에 가가지고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누군가를 죽였다라는 거는 진짜 멀쩡한 사람이 살인자가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전쟁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살인이었겠죠. 하지만 그래도 내가 누군가를 죽였다라는 거, 내 손에 피를 묻혔다라는 건 평생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예요, 진짜. 그래서 이러한 소년병 분들은 진짜 약간 그런 내 어린 시절의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그때 이제 전쟁 때 소년병으로 착출되느라고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잖아요.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고. 그러니까 이제 해방 이후에는 나이가 이제 뭐 20살이 가까워지니까 먹고 사는 게 바쁘니까 이제 공장에 들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뭐 배울 수 있는 계기가 없었다라는 거지. 그럼 그때 제대로 공부도 제대로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뭐 이제 뭐 초졸, 중졸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학력 때문에 또 좋은 직장도 구하지 못했고 자기 나름의 너무나 많은 손해가 있다라는 거죠. 참 그런 부분이 그냥 우리나라가 전쟁이 났기 때문에 그냥 너희들이 그냥 희생해라 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큰 상처인 것 같아요. 진짜 두고두고 머릿속에 남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일대, 그리고 이제 법률안의 명칭도요, 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국방부에서 여기서 지금 국가유공자 지정 및 보상금을 지급해라 라고, 이러한 법률을 만들어라 라고 이제 국방의 위원들과 이제 국회에서 그런 식으로 계속 요청을 하니까 국방부에서 그 법률안의 명칭에서 보상금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전쟁 전시체제였고 모두가 희생하는 상황에서 보상금이라고 하지 않고 위로금이라고 고쳐라 라고 권고했대요. 보상금이란 명칭 자체가 그럼 마치 국방부에서 뭔가 잘못한 것 같아서 보상을 하게 되는 것처럼 돼버리니까 그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에 나와서 전쟁을 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위로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보면은 좀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은 느낌? 안타깝죠. 제가 다시 이제 소년병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이 사진이 저는 제일 마음에 들어요. 왠지 귀엽게 생겼어요. 그래서 실제 소년병의 일기를 몇 개, 2개 정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월간조선에서 2001년에 월간조선에 실려 있었던 내용인데요. 소년병 이유군의 일기, 1950년 포항전투, 8월 10일 목요일 쾌청. 어머니,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돌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10여 명은 될 것입니다. 나는 4명의 특공대원과 함께 수류탄이라는 무서운 폭발 무기를 던져 일순간에 죽이고 말았습니다.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팔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너무나 가혹한 죽음이었습니다. 아무리 적이지만 그들도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더욱이 같은 언어와 같은 피를 나눈 동족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고 무겁습니다. 어머니, 전쟁은 왜 해야 하나요? 이 복잡하고 괴로운 심정을 어머니께 알려드려야 제 마음이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 옆에서는 수많은 하구가 죽음을 기다리는 듯 적이 덤벼들 것을 기다리며 뜨거운 햇볕 아래 엎드려 있습니다. 적군의 수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겨우 71명입니다. 어머니, 어쩌면 저는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상추쌈이 먹고 싶습니다. 차 농달샘에서 이가 시리도록 차가운 냉수를 한없이 들이키고 싶습니다. 아, 놈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 또 쓰겠습니다. 어머니, 안녕. 안녕. 아, 안녕은 아닙니다. 다시 쓸 테니까요. 점점점. 그럼. 하지만 이 편지는 결국 마지막 편지가 되고 말았는데요. 이 이유군은 국군 제3, 4단 소년병으로 1950년 8월에 포항여중 앞에 벌판에서 전사하였고, 이 일기는 어머니에게 전해지지 못하고 그의 주머니 속에서 발견됐습니다.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 정말 소년병의 그 마음, 그런 상황을 표현한 그러한 일기입니다. 또한 추가로 이제 소년병 하봉수의 증언을 읽어드릴게요. 당시 16살이었다고 합니다. 대구 영신중 2학년 재학 중에 지원을 했대요. 스스로. 8월 하순 어린 소년이지만 나라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지원하였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일은 경북 금릉군에서 빈집을 수색하다가 숨어있는 공비들을 발견해서 2명은 사살하고 1명은 생포하였는데 신문에 보니 나와 같은 하동 하씨라는 것이었습니다. 북한 의용군으로 징집된 어린 남한 학생이었어요. 어른들이 일으킨 전쟁에서 어린 소년들이 희생되는 현실에 무척 괴로워하였던 게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두려움에 떨던 그 소년의 얼굴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원래 이제 북한 의용군이라고 해서 북한 출신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어린 남한 학생인데 북한 의용군으로 끌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제 막 북한이 탱크 몰고 쫙 내려왔죠. 우리 계속 밀렸잖아요. 우린 쭉쭉쭉쭉쭉쭉. 그래서 낙동강 방어선까지, 아까 그 부산 위쪽, 대구 그쪽까지 밀렸잖아요. 그리고 다시 우리가 치고 올라가죠. 그럼 그 밀린 동안에는 그 남한에 있던 사람들은 북한의 포로로 잡히게 되고, 북한 의용군으로 무조건 어쩔 수 없이 입대될 수밖에 없는
징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웃긴 게 이제 실제 북에서 온 사람도 뭐 북한군이지만 원래 그냥 피난을 못 가서 아니면 피난 가던 길에 잡혀서 그냥 그래서 북한군이 된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총 들고 갑자기 남한군하고 싸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상황이 뭐 이념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런 이념이나 뭐 그런 것들은 윗대가리들이 위에서 그렇게 조정을 한 거지, 이 아래에 있는 그냥 무조건 총 들고 싸우는 사람들은 결국 어제만 해도 그 땅 같은 그냥 민족이었다라는 거죠. 물론 그들 중에서 엄청나게 공산주의에 막 심취해가지고 남한군들 다 죽여버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 중에 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전쟁이니까 끌려온 그런 어린 이런 학도병들, 그냥 일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맞아요. 민간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서로 살기 위한 발악이었다는 거. 같은 사람과 사람끼리, 그냥 그것도 같은 민족끼리 싸워야 된다는,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아픈 역사인 것 같아요. 6.25는. 만약에 우리나라가 영토적인 특징상 우리나라 위에 러시아가 있고 우리나라 위에 중국이 없었다면, 우리나라의 광복이 미국의 도움으로 광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나라가 신탁 통치가 행해지지 않고 우리나라가 스스로 광복을 했다던가 우리나라의 주권이 바로 섰다면, 우리나라 북한 쪽은 공산주의, 아래는 민주주의, 이런 식으로 이런 냉전에 그런 피해를 보지 않았다면 6.25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그때 당시에 그런 이데올로기의 대립, 중국과 미국의, 뭐 그땐 소련이었죠. 중국, 소련, 그리고 미국의 힘싸움. 거기에 괜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거야, 우리나라만. 그 전쟁도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잖아. 그럼 그 중에서 이 6.25 전쟁에서 그럼 누가 수혜자일까요? 누가 그때 돈을 많이 벌고 큰 이득을 얻었을까요? 전쟁 무기를 팔았던 미국, 일본. 미국하고 일본은 전쟁 무기가 엄청 재고가 쌓여 있었어요. 왜냐면 태평양 전쟁이 그렇게 이제 원자포탄 터트리고 그렇게 탁 끝나버리고 그동안 엄청나게 쌓아둔 그런 전쟁 무기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걸 다 우리나라에 판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그거 공짜로 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산 거예요. 그런 거 이제 국가적인 채무죠, 국가적인 채무. 우리나라 그 뒤로 계속 그거를 미국이랑 일본에 갚고 있었어요. 미국은 유엔군으로 와가지고 수십만이 죽었으니까 수혜자가 아니다, 뭐 이런 부분은, 그거는 제가 이제 돈을 벌고 안 벌고의 차이지, 그러니까 미군들이 와가지고 유엔군으로 와서 죽은 건 저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해요. 하지만 미군도 우리나라에 무기를 많이 팔아서 경제적으로는 일단 수혜가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근데 이러한 이념 대립이 일어나게 된 것이 뒤에, 우리는 미군 쪽이 거기에 이제 신탁 통치로 이제 미군들이 주둔하고 있었고, 북한 쪽은 소련군이 주둔하고 있었고, 괜히 미소 그런 대립에 우리가 피해를 본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우리가 미군한테 미안하다, 뭐 미국은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열심히 싸워줬다, 또 그런 마인드로 생각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희생은 자국을 위한 희생이죠. 만약에 유엔군이 와가지고 너 한국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한국을 위해서 죽어서 정말 명예롭다, 그런 게 아니고 유엔군으로 참전한 거야. 뭐 그 사람들의 뭐 희생을 내가 뭐 헛되게 하려는 건 아니고, 어쨌든 경제적으로는 수혜자가 맞습니다. 그런 실제적인 그런 서류상으로 남아있는 뭐 기록을 보더라도. 자, 어찌됐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러한 6.25 전쟁은 결국 그러한 이념 싸움 때문에 이런 어린 학생들이, 이런 소년병들이 수없이 죽어나갔다라는 거. 지금 제가 이런 일기를 2개 읽어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이제 자료를 찾으면서 소년병뿐만 아니라 진짜 이런 소녀병들도 꽤 많았다라는 게 정말 엄청 놀랬고, 어쨌든 이런 소년병은 엄연히 존재를 했으며, 그리고 특히 이런 낙동강 전선을 정말 목숨 걸고 소년병들이 지켰고, 우리나라가 소년병을 가장 많이 착출했을 시기가 바로 엄청나게 밀렸던 그 낙동강 전선, 그 방어선 그 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대구가 소년병의 대표적인 지역이고, 대구에 이제 위령탑을 만들자 뭐 이런 예가 있어요. 지금 대구에선 위령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그 대구 쪽에 다부동 전투에서는 3,000여 명의 전사자를 냈대요. 이런 소년병들이 전사자가 엄청 많이 있었다라는 거. 많은 학도병들도 많이 죽었고. 그러니까 이런 소년병들 중에서는 몸에 이런 상해를 입고, 그런 사실 참전용사라는 거는 그런 그냥 명예로 주는 것 뿐이지만, 다리 하나 다치고 어디 하나 다치고 몸에 그런 상해를 입고 평생을 그러한 정신적인 후유증과 육체적인 후유증을 가지고 그런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한 달에 얼마 받는지 알아요? 국가에서? 참전용사 그런 국가에서 나오는 돈이 한 달에 22만 원인가? 네, 20만 원. 20만 원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 참. 근데 물론 너무나 많은 참전용사들이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을 좀 알 수 있는 게 아닌가. 최저생계비도 안 되죠. 여러분 20만 원 여러분들 맘먹으면 며칠만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막 오늘 내가 백화점 가서 이제 미친듯이 쇼핑 한번 해본다 막 이러면은 하루만에도 쓸 수 있지 않나요? 정말 그러니까 그 한국 전쟁에서 몸 바쳐서 싸운 것에 대한 대가로는 한 달에 받는 참 그러한 국가에서 받는 그런 최저 생계비 정말 그것이 20만 원이라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뭐 다른 나라 뭐 비교해보면은 뭐 영국이나 미국 이런 나라 비교해보면은 금액이 200만 원 받는다고 전 들었거든요. 전쟁에 참전해가지고 뭐 이렇게 다리를 다쳤거나 뭐 이런 참전용사들한테 200만 원 받는데 우리는 20만 원을 주는. 네. 별풍선으로 환전하신 거예요? 별풍선 2000개. 네. 예, 우리 케빈님이 구독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다소 무거운 이야기인 소년병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사실 제가 막 군대 갔다 온 것도 아니고, 뭐 이러한 전쟁에 대해서 사실 전 잘 모르기 때문에 저도 많은 기사들을 읽어보고 막 그랬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6.25에 대해서 사실 아무리 제가 얘기해도 뭔가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뭔가 6.25 전쟁, 그런 한국 전쟁에 대해서 와닿았으면 해서 몇 개의 사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좀 잔인한 것보다 좀 마음이 아픈 사진을 제가 찾아왔는데, 이 사진은 이제 전쟁 중에 이제 피난을 가고 있다가 이제 총을 맞고 엄마는 지금 죽었습니다. 엄마는 누워있는데 이 두 아이는 엄마의 자식들이겠죠? 근데 이제 엄마가 죽은지도 모르고 엄마를 붙들고 울고 있는 전쟁 고아의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였다는 거. 전쟁은 이런 거였다. 그런 거를 이제 정말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진이었고, 이 엄마 품에서 오열하는 거 봐요. 모르지. 이 요만한 애는 엄마가 좀 죽은 것도 모르지. 그리고 북한군도 그렇습니다. 보면은 이제 북한군을 포로로 잡은 거예요. 북한군을 포로로 잡았는데 살려달라고 태극기를 들고 있고 이렇게 엎드려서 비는 거예요. 위에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제 유엔군이 있고. 뭐 우리가 막 북한군이라고 해가지고 막 무조건 못되게 생기고 막 무섭게 생기고 그럴 것 같죠? 이들도 지금 소년병 엎드리고 있는 분, 이런 애들도 소년병이고. 포로로 잡으면 어떻게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태극기 들고 막 그런 모습. 그리고 중공군 소년병도 있습니다. 중공군도 엄청나게 이제 인해 전술로 엄청난 많은 인원이 들어왔죠. 중공군 소년병의 사진도 있었고요. 그리고 북한군 소년병이 특히 많았는데, 북한군 소년병에 관련된 제 사진을 찾은 것 중에서 너무 이게 표정이 너무 웃겨가지고 싫었는데, 이걸 제가 이제 구글 번역기로 막 검색해서 봤었거든요. 이거 외국에 있는 사진이었는데, 이제 북한군 소년병을 이제 이 소년병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지금 미군이 전화를 하고 있는 거래요. 옆에 가운데 있는 여자분은 번역을 하신 번역사이신데, 이 미군 표정이 되게 황당하다 이런 표정이잖아요. 너무 어떻게 이렇게 어린 포로를 어떻게 해야 되냐. 왜냐면 보통 포로는
좀 사람다운 대우를 받지 못하고 이제 포로 수용소로 넘겨야 되는데 이 어린애 어떻게 해야 돼? 이러고 지금 전화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중간에 이렇게 해석해주는 번역해주시는 이 여자분도 그냥 약간 웃고 있는 것 같죠. 어이없다 이런 식으로. 몇 살 정도일까요? 진짜 한 13살? 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데 근데 못 먹어가지고 마른 건지 그래도 많아봐야 14살? 14살? 뭐 13살 이렇게 보이죠? 어떻게 보면 또 12살 정도도 될 것 같고 그냥 초등학생으로 보이죠? 그럼 이런 애들이 그런 공산주의의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열정으로 전쟁에 참여했을까? 그냥 강제로 징집됐겠죠 그냥. 이런 거 생각하면 정말 안타까운 것 같아요. 얼굴은 그냥 되게 그냥 애기애기한데 이러한 북한 소년병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년병 사진을 찾아보면 훨씬 더 북한군들 소년병 사진이 훨씬 더 많았었어요. 제가 이제 너무 여기저기 많이 찾아봤었는데 여기도 이제 북한군 소년병은 일단 남한보다는 좀 더 말랐어요. 좀 더 마르고 더 몸이 왜소하고 이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얘 완전히 진짜 얘는 초등학교 2학년 한 10살 정도? 10살, 8살 정도인 것 같아요. 그쵸? 이런 애들을 전쟁에 내려보냈다라는 게 이런 애들 총 맞추는 거 다 알려주고 그 북한은 또 꼭 그런 거 하잖아. 이렇게 영화에서만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한다던데 이렇게 총을 이렇게 조립한 다음에 쏘는 거. 제가 어제 악녀를 봐가지고 거기서도 그게 나오길래 아유 저런 거는 꼭 시킨 것 같다고. 총 조립 빨리 해가지고 상대방을 죽이는 뭐 그런 거. 예, 맞아요. 유엔군이 남긴 자료가 많아서 북한 소년병 자료가 훨씬 더 많기도 하고 실제로도 소년병 착출을 북한이 더 남한보다 훨씬 더 많이 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훨씬 더 어린 소년병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유엔군들이 다 좀 찍어놓은 사진들 중에서 북한 소년병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남한 소년병은 이 사진이에요. 남한의 소년병은 그래도 좀 이렇게 의상 좀 갖춰 입고 제가 봤을 때는 누가 소년인가 싶은데 앞에 있는 2명 정도? 예, 뒤에 있는 분들은 소년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뒤에는 좀 어른 같고 앞에 2명 정도가 소년병이 아닌가. 근데 제가 이제 이것도 저 학도병 아니야 생각했는데 16살, 17살이라서 소년병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북한보다는 조금 뭐랄까 안 마르고 덜 어려 보인달까? 그래서 이러한 사진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또 안 보여드린 사진이. 그래서 이런 소년병들에 대한 관한 것은 모든 자료가 다 많이 남아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어느 한 소년병의 제대 증서입니다. 이런 제대 증서도 남아 있고 실제로 정말 군복무를 했던 모든 자료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람들은 이런 걸 주장을 하는 거지. 아무리 전시에도 17세 이하의 소년을 징집하는 거는 금지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그러한 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정말 우리나라는 왜냐면 우리나라는 휴전국이기 때문에 사실 언제 북한이 쳐들어올 수도 있는 거 모르는 거예요. 지금 북한은 지금 거의 막바지 경제적으로 좀 무너지기 직전 막 진짜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냥 미쳤다 생각하고 쳐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처음부터 핵 쏘겠어요? 지네들도 죽는데 일단은 육지전으로 가겠지? 그러면은 그랬을 때 우리나라가 만약에 모르는 거니까 미군이 제대로 도와주지 않는다던가 우리나라도 지금 너무 전시로 불리할 경우 그럴 때 소년병을 또 징집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 그러한 이런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왜냐면 소년병을 징집해봤자 걔네들이 엄청 잘 싸우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어린 애들인데 그런 어린 애들까지 건들지 말자 이런 거죠. 전쟁이 나면 물론 전쟁에 나간 분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다 죽고 남은 사람들이 결국 또 다시 국가를 재건을 해야 되죠.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진짜 소년병들까지 다 착출을 해버리면은 남은 건 진짜 뭐 여자들, 정말 아주 어린 사람들. 그럼 이제 국가를 재건할 그런 사람들이 너무 없는 거잖아.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한창 진짜 공부해야 되고 그냥 놀아야 되고 어린 나이에 소년병들 착출하는 거는 정말 비인간적인 행위다, 뭐 이런 거죠. 이런 거는 국제법상으로도 위반되는 문제들이에요. 솔직히 여자들도 동원할 것 같다. 소녀병도 있었다라는 거. 제가 그 대구 경북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던 소년병 관련 그런 내용을 봤는데, 6.25 참전 소년소녀병 전후회장인 박태승 씨의 그런 인터뷰를 몇 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16세에 낙동강 전투에 참여했고 끊임없는 행군을 했고요. 눈앞에서 어린 소년병 동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생생히 많이 봤다고 합니다. 이대 독자이지만 15세에 나라를 지키려고 입대를 했고요. 15세에 1950년 9월 4일 영천 전투에서 수류탄 파편에 맞아 부상당한 흔적이 아직도 얼굴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평양에서 후퇴하다가 아군의 차량에 깔려 반신이 마비되기도 했대요. 15세에 나와가지고 싸웠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런 한국전쟁 참전 소년병이 17세 이하로 입대해 군번을 받은 정규군인들이 매우 많았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정말 적은 인원이 아니라 정말 토탈 3만 명 정도가 있고, 지금 많은 소년병 출신인 분들도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정말 많다라는 거. 이 박태승 씨의 인터뷰를 보면 본인의 의지로 입대한 소년병도 있겠지만 당시 나라는 법적 근거 없이 미성년자를 징집했다. 징집한 것 자체를 지적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나라를 위해 한 목숨을 바쳤다면 소년병에 대한 예우와 명예를 나라에서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런 거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제가 이제 어제 군함도를 보고 와서 군함도에 대한 콘텐츠를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군함도의 문제는 하시마 섬에서 막 석탄을 캐고 강제징용을 했던 분들. 근데 미쓰비시한테 밀린 체불된 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모르는 척 하고 있잖아. 미쓰비시는 증거 있어? 이렇게 모르는 척 하고 있는데, 최소한 우리 정부는 이 소년병들한테 최소한 그것에 대한 예우는 해줘야 되는데,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 강제징용자들한테 하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나라 정부도 소년병 출신 이런 분들한테 예우를 해주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이런 참전용사분들, 전쟁에 이제 6.25 전쟁 때 진짜 다리 하나 잃거나 한쪽 팔을 잃거나 몸에 정말 엄청난 상해를 입은 그런 분들한테 월 20만 원을 준다는 거는 진짜 너무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분들한테 복지적으로 줘야 될 금액이 모자라다면 어떤 부분에서 세금을 좀 제대로 받아서, 저도 세금 꽤 많이 내거든요. 저도 1년에 거의 1,000만 원 넘게 세금 몇천만 원 내고 있고, 그래서 세금을 저도 많이 내는 입장에서 그 수많은 세금들을 좀 그 세금으로 정말 뻘짓하지 말고 제대로 된 곳에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정말 이런 소년병들에 대한 예우를 더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 소년병들의 이 통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당시 한국전쟁 당시 소년병은 28,000여 명, 나머지는 소녀병, 토탈 3만 명이 있는데, 나이는 17세가 15,245명, 17세가 그래도 제일 많고요. 16세 6,986명, 15세는 3,059명, 14세 1,727명, 13세 이하도 1,677명, 13세 이하도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게 너무 소름 끼치지 않나요? 1,000명이나 넘게 막 초등학생 그런 애들이 총칼을 들고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그래서 이런 게 정말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채팅창에 나온 것처럼 정말 이런 참전하신 분들을 정말 제대로 대우하고, 그분들한테 일단 금액적인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제대로 대우하는 게 진짜 보수 아닌가. 맞아요. 그런 게 진짜 애국 보수 아닌가. 근데 이제 우리가 애국 보수라고 하신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다른 거 가지고 쓸데없는 걸로 괜히 싸우고 있는 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쵸. 어쩌겠어요. 사람이 없으니 어린애도 참전할 수밖에. 그래서 이 소년병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입대한 것에 대해서 그냥 지금은 그렇게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때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소년병을 인정하고 그러면 제대로 된 대우를 해줘라는 거죠. 소년병들 위령탑을 제대로 만들어주고 그분들에 대한 처우를 이제 제대로 지금은 할 수 있잖아. 우리나라가 지금 막 6.25 전쟁 직후로 막 갑자기 가난하고 그때 당시 막 60년대 막 잘 살아야 되는 그런 시기는 지났고 우리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먹고 살만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군사편찬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는 국방부로부터 의뢰받아서 지난 2009년 10월부터 소년 소녀 지원병 6.25 참전사에 대한 편찬을 진행을 했고요. 그전에는 소년병에 대한 게 2005년 전에는 사실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었어요. 그런 소년병에 대해 사람들이 많이 몰랐고 그렇게 어린 사람들이 6.25 전쟁에 참전했었나 몰랐었는데 이제 2005년부터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그리고 이제 뭐 소년병에 대한 연구 뭐 이런 책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녀병도 처음에는 소녀들은 거의 징집을 안 했지 막 이러면서 소녀병은 초반에 23명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뭐 실제로 연구해본 다 이런 자료를 찾아본 결과 최소 467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군번을 받은 시기 기점으로 17세 이하의 자를 소년병으로 규정을 하는데 소녀병들도 꽤 많았다고 지금 소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면은 이 소년병들 24,263명 가운데 최소 467명이 여군으로 확인된 점이 서류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467명이 소녀병으로 징집되었고 이는 그동안 국방부가 주장해온 23명보다 20배나 더 많은 규모고 더 많은 서류들이 남아있을 것이고 아마도 적어도 1000여 명으로 추정된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런 소년병의 존재가 처음으로 공론화된 거는 6.25 참전 소년병 전후회라는 게 생겼고 그 박태승 씨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증언들을 모으고 그런 끊임없이 요구를 한 결과 이제 조금 많은 사람들이 소년병 들어봤다 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좀 다루고 이제 막 계속 이런 위령제 같은 것도 계속 열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년병들의 문제는 그때 당시에도 정말 너무나 어린 나이에 총을 들고 싸운 그런 부분도 안타깝지만 그 이후의 처우입니다. 그 이후의 그런 후유증, 심각한 후유증. 이게 어른일 때 누군가를 총으로 죽이고 전쟁에 참여했을 때 그런 트라우마가 어른일 때보다 소년일 때 참여하는 게 훨씬 더 인생의 트라우마로 남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나중에 나이가 들고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평생 기억하는 거는 오히려 뚜렷하게 계속 기억이 나는 건 학창시절이에요. 내가 학창시절에 그랬었지. 학창시절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평생을 추억하는 그 시기가 바로 학창시절인데 가장 감성이 풍부하고 그럴 시기인데 그럴 시기에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그것이 악몽처럼 뚜렷하게 평생을 괴롭힌다는 거죠. 소녀병 위안부 비슷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여군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소년병 출신인 그 김인선 씨의 인터뷰를 보면 1954년 6월 1일자로 만개 제대하고 보니 공부도 못하고 어린 나이에 시달리고 보니 몸에 병만 들고 사회적으로 낙오자가 되고 보니 소년병들은 누구나 다 같이 억울하게 돼버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러한 고단한 삶에 대한 국가 보상체계는 너무 열악하다. 그저 그냥 참전용사다. 이렇게 인정하고 고작 20만 원을 매달 받을 뿐이다 라고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예우 차원의 국가적 지원이 도대체 무엇인가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그런 것이 진짜 큰 문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흔한 위령탑조차 너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6.25 전쟁과 관해서 오늘이 이제 휴전일이기 때문에 6.25 전쟁 끝나지 않은 문제로 제가 가장 요즘에 관심이 많고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소년병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소년병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이
그런 이런 소년병 이야기가 이런 일이 있었구나 좀 관심을 가지고 인터넷 검색도 좀 해보시고 기사들도 좀 읽어보시고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런 소년병 관련 위령탑이 생긴다던가 그런 것에 관한 모금이 있다라던가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의 6.25 관련 소년병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7월 27일 오늘이 없었다라면 어땠을까요? 6.25 전쟁이 끝나지 않았으면 어쨌든 6.25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되게 평화롭게 살고 있지만 중요한 점은 휴전이라는 부분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찜찜하고. 그래서 앞으로 북한과 남한이 지금 이렇게 휴전선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런 문제도 하루아침에 되진 않겠지만 잘 해결됐으면, 평화 통일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잘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